정정당당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그 수많은 부정부패와 이적행위, 여적행위에 대해서 그 어떤 놈도 제대로 된 수사도 받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고 넘어갔는지,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어떠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5년은 단순한 실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의 뿌리를 송두리째 뒤흔든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국기문란 행위였습니다. 문재인이는 집권하자마자 탈원전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기반은 거짓과 조작이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는 정비를 통해서 언제든지 정상 가동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산업부 공무원들이 경제성 평가 자료를 조작했고 관련 문서 수백 건을 삭제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업부 직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이 정책적 실패였을까요? 아니면 정부 차원의 범죄 엄폐였습니까? 원전 하나 폐쇄하면 끝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원전 기술, 산업 생태계 전체가 무너집니다. 대한민국 기술 주권이 송두리째 흔들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시다시피 참혹했습니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제 강행, 비정규직 제로화 실험. 겉보기에는 노동자 보호였지만 실상은 영세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을 벼랑끝으로 내모은 정책이었습니다. 통계청조차 2019년 자영업 폐업률 역대 최고를 경고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사람을 못 구한다가 아니라 사람을 쓰면 망한다라는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정책까지 더해져 자영업자 100만 명 이상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망한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학살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청와대는 통계청장 교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수치를 조작하고 감사원까지 길들이려 했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을 정권 홍보수단으로 전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중국 공산당과 문재인 정부가 맺은 수상한 협약들이 존재했습니다. 국방협력 강화, 경찰 고위 간부와 중국 공안의 인적 교류, 코로나 방역을 명목으로 한 정보 공유 확대, 한중 언론 교류 활성화. 문제는 이 협약들이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고 국회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체결됐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중국 공산당의 이념과 문화가 국내의 교육, 언론, 공공기관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일부 대학에는 공산당 자금이 흘러들어가서 공자학원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교류가 아닙니다. 이념 침투의 창구를 외세에 문을 열어준 국가적 배신행위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청와대 차원의 선거 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당시 조국이가 민정수석이었죠. 예. 민정수석실이 송철호 후보에 당선시키기 위해 경찰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을 표적 수사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청와대가 지방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선거를 조작한 사건입니다. 공권력을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헌정 파괴 행위였습니다. 2020년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참혹하게 사살당한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문재인이와 정부는 북한 눈치 보기에 극복했습니다. 도리어 피격 공무원이 자진월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족들은 정부의 발표가 조작됐고 감사원과 국방부 자료를 통해서 월북 판단의 근거가 된 조작된 정황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 의무를 저버린 정권은 결코 있어서도 정당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안보, 국민 생존권을 파괴한 정권의 실상이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묻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묻고 책임을 물어야 할 일들입니다. 문재인이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청와대, 비서실, 국방부, 국정원, 검찰, 언론 모두가 법망을 피해 책임도 처벌도 없는 무사 안일의 카르텔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문재인의 딸 문다혜 음주운전 적발, 불법 숙박업 운영 협의, 허위 신고 및 세금 누락 의혹. 그런데도 구속은커녕 최근 1심 재판에서 고작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과연 일반 국민에게도
이런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법이 평등하지 않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판결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죠. 사법부가 권력 앞에 무릎 꿇고 정치 권력과 한편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다수의 판사, 검사, 대법관들, 그들이 지금도 사법부 곳곳에서 문재인 세력을 비호하고 방어하는 방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입에 올리던 자들이 국민 앞에선 고개를 쳐들고 권력 앞에선 눈치만 보는 비겁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전 윤석열 정권은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국민은 최소한의 기대를 했습니다. 윤석열에게 바란 것은 딱 한 가지. 문재인 정권을 적폐를 청산하라. 법대로 수사하고 단죄하라.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처음부터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라인, 민주당 세력, 좌파 언론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그 누구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문석열, 문재인의 아바타라는 조롱을 받다가 결국에는 탄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다음 정권, 반드시 문재인과 그 주변의 반국가 세력에 대해 국정조사, 특별검사,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간첩 수사 방해, 탈북어민 강제 북송, 북한 퍼주기, 코로나 비상대응 실패, 울산시장 선거 공작 등등 이 모든 것이 국기문란, 국가 반역 수준의 범죄 행위입니다. 단죄 없는 정의는 없습니다. 차별 없는 자유는 없습니다. 용서 없는 진실이 바로 정의의 시작입니다. 이상 정정당당 코리아 박민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